30장. 사나운 눈보라가 울부짖으며 객차 바퀴 사이와 승강장의 가설물, 그리고 역의 모퉁이를 휘감고 몰아쳤습니다. 객차와 기둥, 사람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한쪽 면부터 하얗게 덮여갔고 그 두께는 점점 더해졌습니다. 폭풍은 잠시 잦아드는 듯하다가도 이내 버티고 서 있기조차 힘들 만큼 격렬한 기세로 다시 덮쳐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분주히 오갔고 커다란 문을 여닫을 때마다 그들의 발자국 소리가 승강장에 바스락거리며 울렸습니다. 안나의 발치로 몸을 굽힌 한 남자의 그림자가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철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전보일이 내 폭풍 후 치는 어둠 저편에서 화가 난 목소리가 들렸고 이쪽이야. 28번 여러 목소리가 다시 외치며 눈을 뒤집어 쓴 인물들이 달려갔습니다. 불붙은 시가를 입에 문 두 신사가 그녀의 곁을 지나갔습니다. 안나는 신선한 공기를 다시 한번 깊이 들이마시고는 차가운 문기둥을 붙잡고 객차로 돌아가기 위해 머프에서 손을 막 꺼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군용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그녀 바로 옆으로 다가와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과 그녀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녀가 돌아본 순간 그가 바로 브론스키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모자챙에 손을 대어 경의를 표하며 그녀에게 절을 하고는 필요한 것이나 도와드릴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안나는 대답 없이 꽤 오랫동안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가 어둠 속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의 얼굴 표정과 눈빛을 보았거나 혹은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날 그녀의 마음을 그토록 흔들어 놓았던 숭배에 가까운 황홀한 표정이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그리고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브론스키는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수백 명의 평범한 청년 중 한 명일 뿐이며 그에 대해 단 한 조각의 생각도 허용하지 않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를 마주한 첫 순간 그녀는 기쁨 섞인 자부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왜 왔는지 물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가 그녀가 있는 곳에 함께 있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그녀는 그가 직접 말한 것처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오시는 줄 몰랐는데 무엇 때문에 오신 건가요? 그녀는 문기둥을 잡고 있던 손을 힘없이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억누를 수 없는 환희와 갈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왔느냐고요?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되물었습니다. 제가 당신이 있는 곳에 있기 위해 왔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은 모든 장애물을 넘어뜨릴 듯한 기세로 객차 지붕에 눈을 흩뿌렸고 뜯겨나간 철판 조각을 덜컹거리게 만들었으며 기관차의 거친 경적은 앞쪽에서 애처롭고도 음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폭풍 후의 그 모든 공포가 지금의 그녀에겐 오히려 더 찬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성은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이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말을 그가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읽었습니다. 제 말이 불쾌하셨다면 용서하십시오. 그가 겸허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예에 바르고 공손하게 그러나 아주 단호하고 끈질기게 말했기에 그녀는 한동안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은 잘못된 거예요. 당신이 선한 분이라면 제가 잊어버리는 것처럼 당신도 그 말을 잊어주시길 부탁드려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단 한마디 말도, 단 하나의 몸짓도 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잊을 수도 없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 그녀는 자신을 탐욕스럽게 응시하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억지로 엄격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문기둥을 움켜쥐고 서둘러 계단을 올라 객실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좁은 복도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방금 일어난 일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자신의 말이나 그의 말을 정확히 기억해낼 수는 없었지만 그 짧은 대화가 두 사람을 무섭도록 가깝게 만들었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에 공포를 느끼면서도 동시에 더할 나위 없는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몇 초간 가만히 서 있던 그녀는 객실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까 그녀를 괴롭혔던 신경에 과잉된 긴장이 다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더욱 심해졌고 너무 팽팽하게 죄어지는 탓에 매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경질적인 긴장과 상상을 가득 채운 환상 속에는 불쾌하거나 우울한 구석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복에 가깝고 열정적이며 활기가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안나는 자리에 앉은 채 잠깐 졸음에 빠졌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 기차가 페테르부르크 근처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집과 남편, 아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오늘과 내일 닥칠 일상의 세세한 일들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페테르부르크 역에 기차가 멈추고 그녀가 내렸을 때 가장 먼저 시선을 끈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세상에, 왜 저 사람 귀는 저렇게 생긴 걸까? 냉정하고 위험 있는 남편의 모습, 특히 둥근 모자 챙을 받치고 있는 듯한 그의 귀를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를 발견한 남편은 평소처럼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고 피곤해 보이는 커다란 눈으로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완고하고 지친 눈빛을 마주하자 안나의 가슴에 불쾌한 기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그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기를 기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남편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자신에 대한 불만족감이 그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늘 경험하던 위선에 대한 자각처럼 아주 내밀하고도 익숙한 감정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감정을 깊이 의식하지 못했으나 지금은 그것이 아주 명확하고 고통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래, 보시다시피 당신의 다정한 배우자가 결혼 첫 해만큼이나 헌신적으로 당신을 보고 싶은 열망에 불타 여기 와 있어. 그는 특유의 느릿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는 말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누군가를 조롱하는 듯한 그녀에게 늘 사용하던 말투였습니다. 세료자는 잘 있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나의 이 열정에 대한 보상이 겨우 그것뿐이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이는 아주 잘 있소.